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조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국토부에서 매일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부동산 실거래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와 부동산 매도인이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 실거래를 국토부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30일 이내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실거래를 알 수 없고 중개사가 직접 그 실거래를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 실거래를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 보듯이 저는 매일 아침에 그 국토부 사이트 직접 들어가진 않고 그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나온 그 데이터를 이제 보기 쉽게끔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일단 느끼는 게 일단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탑5에 8월 2일이죠. 7월 22일자에 거래된 내역인데 나인원 한남이 나인원 한남 전용 면적 100평 220억 신고가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0억이라는 게요, 불과 2주 전에 200억 거래된 거에서 20억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가 오른 건데,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 한 달 전 영상에서 그 다주택자 이거 규제 안 풀면 진짜 그 강남 9평 진짜 100억 간다. 근데 뭐 댓글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디터 저 죽을 때까지 안 간다. 저는 5년 6년 안에 강남이든 뭐 어디든 일단은 강남, 특히 반포, 압구정 이 근방에서 저는 한강뷰 세대가 34평이 저는 100억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거의 평당 2억 근접한 상황이고, 뭐 지금 럼베일리 58억 거래설 나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58억 거래설 나오는데 그 진짜인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실거래로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카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래로 찍힌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그 7월 23일 기사인데요. 회장님 살던 200억 나인원 한남 40대 전액 현금 매입이라는 기사인데, CR홀딩스 회장이 200억에 매각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을 40대 A씨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면적 100평 지난달 4일 200억 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요, 지금 200억에 거래된 것도 200억 거래된 거 놀랍다, 200억 정말 많이 올랐다 기사가 뜬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지금 7월 23일인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2주 됐나요? 기사 나기 전날에 이미 220억을 찍었던 거죠. 이게 기사가 23일날 나왔는데 이미 22일에 이분들이 220억에 거래를 했던 거예요. 진짜 그 다주택자 규제 안 풀어서 진짜 똘똘한 한 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전부터 알았지만 제가 영상을 찍은 거는 확신이 일단 있었고 220억을 찍은 건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언론 보도 1, 2주 사이에 10%가 올라버린 건데, 그 5월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나인원 한남 100평을 호가 220억에 나왔어요. 호가 220억에 나온 매물을 갖다가 그 7월 달에 불과 지금 한 달, 두 달도 안 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대로 그냥 사버린 겁니다. 이것도 현금 박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 보시면 200억에 사신 분, 한 나인원 한남 200억에 사신 분, 이거 소유권 등 근저당권이 없어요. 근저당권이 없다는 거는 대출 없이 전액 현금 박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그냥 그 계좌로 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전 있다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이랑 분명히 좀 다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이랑 다른 건 맞아요. 근데 한순간에 200억짜리가 10%가 뛴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1억 1000이 되는 거랑 200억짜리가 220억이 되는 거라는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죠. 규모 자체가 20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억과 200억이라는 거 자체가요. 부르는 호가대로, 말 그대로 그냥 부르는 호가대로 줄 서서 그냥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가 얼마가 됐든 지금 그냥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에 매수자가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인원 한남에만 지금 국한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오르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이 터지면 옆에 자양동, 성수동이 터지고, 그 옆에 구리가 터지고, 뭐 하남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으로 확산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좀 다릅니다. 주식은 개별 종목 올라가면 그것만 올라가지만, 무주택자가 무조건 한 채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채도 페널티, 세 채도 페널티, 무조건 한 채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방에다 산다는 거는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비싼 땅이 있고 좀 싼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파리나 뭐 도쿄나 이런 땅은 비싼데, 뭐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땅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행료가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빌딩을 하나만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도시에 지어야 부루마블 게임이 좀 이기는 구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 제도 자체가 무조건 한 채만 좋은 곳에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어떻게 했냐, 그냥 무조건 좋은 거 한 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 지방은요 토지 제외하고, 이번에 이게 주는 게 확실한 거, 저는 솔직히 이게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지방은요 토지 제외하고 땅 있죠, 땅 제외하고는 진짜 전멸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 템포가 느립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은 그 나온 데이터를 보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임장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나오고 쓴 게 지금 이미 현장에서는 220억을 찍은 거예요. 이미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 그러니까 200억을 찍었다는 시점에 이미 옆집은 220억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언론은 한 발 느린다는 게 여기서 또 이제 보여진 거고 교훈이가 뭐 솔직히 지금 이거 뭐 지방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책 제도 자체가 주택을 한 채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집을 지방에 가지고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뭐 아깝더라도 지방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련을 다 버리시고, 솔직히 지방은 미련이 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방 아파트 파시고 지방 땅으로 바꿔두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를 바꾸지 않는 한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일극화 현상이 더 강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지방이 하루에 10%가 일주일 만에 10%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서울에서 가능한 거고, 일주일에 2주일에 10%가 오른다는 거는요 1년이면 20% 30% 오르는 게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10%가 올랐잖아요.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자가 제시하는 호가대로 매수자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한남동에만 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신축 공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신축이 정말 귀해지고 있어요. 결국에 그 폭락론자분들이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버린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왕창 해놨고, 현금부자들은 다주택 대신에 초호화 1주택을 선택하게 된 결과가 이 나이든 하나 220억이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택자를 살 수 없게 구는 게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살 때는 취득세를 먹입니다. 취득세 중과. 그리고 팔 때는요 양도세를 중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때 팔 때 한 번씩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아도 아픈데 두 번을 살 때 때리고 팔 때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는 댓글 가져가지고 뭐 다주택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하고, 뭐 국토부 뭐 관계자분들 뭐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민원을 듣고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락론자분들 자폭한 거랑 마찬가지. 이게 그러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다주택자 규제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듯이 다주택자 공급을 한 거예요. 집을 사서 임대를 놨으니까. 그게 주택임대사업자였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다 막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 후 임대를 놓는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사라져버렸고 신규 주택이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유는 다주택자가 없으니까요. LH만 공급을 해야 되는데 LH가 뭐 혼자서 공급이 됩니까? 선수가 2명인 거랑 1명인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강변 신축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강변 신축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사실 뭐 반포나 강남이라도 강남 집값 상승세가 잡히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